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민간 임대 아파트의 문제점 그리고 탈퇴하기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에게 문의 전화도 하셨고 공통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좀 헷갈리실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장기 임대 아파트죠. 그러니까 일단 임대 아파트인데 10년 정도 장기 임차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장기 임대 아파트라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그런데 전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테크 관점에선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바로 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특별법에 철회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세 번째 기업형 민간 임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협동조합형 말 그대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그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것만 들어보셔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먼저 첫 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쉽게 얘기해서 나라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 빵빵하니까 사업 실패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형 민간인데 이 기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죠. 큰 건설 회사들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 상태도 그렇고 토지 확보율도 그렇고 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형은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조합장, 임원 이렇게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보통 5명입니다. 발기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의 조합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데 이것만 들어보셔도 당연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두 가지는 철회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속았거나 아니면 기타 사유가 있어서 약정 해제한다거나 이래야만 해제나 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형이 왜 위험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짓고 분양하고 다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고 이 조합원들이 전체가 움직일 수 없겠죠. 그래서 임원들을 뽑아서 그 임원들이 업무 집행 조합원이 돼서 업무 집행을 해서 땅 사고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만 들으셔도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확보가 거의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돈을 모아서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서 땅을 사겠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 대표나 임원들의 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계약을 하셔도 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중도금 내야 된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신용대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증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분담금을 좀 내달라 이렇게 요청한다 강곡하게 얘기하지만 이 정도 되면 조합들이 돈이 없어서 그냥 강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합이 보증을 서준다거나 장이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용대출 받으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신용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조합이 만약에 해산되면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채권 추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리 내가 이 조합원이었고 이 조합이 잘 될 줄 알고 사업이 잘 진행될 줄 알고 이 대출을 받은 거고 나를 속았다 이렇게 은행에 얘기해도 은행은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 어쨌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생판 모르는 조합 어떤 개인도 아니에요. 실체도 없는 이 조합을 위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조합에 돈을 빌려주는 내가 돈을 빌려서 그 실체도 없는 조합에 돈을 빌려주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용대출을 받아 주시는 거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형이 왜 위험하느냐? 조합형 그 사업은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조합이 해산될 경우에 이 채무도 조합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채무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데 이것들까지도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들께서는 내 돈 다 내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컨트롤도 못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의결권 행사하는 거 이거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도 솔직히 집행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내다가 해산 시에 채무까지 책임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형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동조합형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안심보장 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상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심보장 증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안심보장 증서의 내용을 믿고 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안심보장 증서가 무효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제 5회 10일 안에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문제될 수 있는 게 이것들을 비껴가기 위해서 조합이다, 조합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협력단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은 조합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여기가 어떤 협력단인데 이게 과연 철회권 행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30일 안에라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조합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기간 안에 철회권을 일단 행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거는 그 기간 안에 무조건 그 권리를 행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합이냐 아니냐 이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셔야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철회권을 행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회나 취소권 이런 것들 행사하면 보통 이제 분양대행 사무실 가시겠죠. 분양 계약을 체결하신 모델하우스 가시겠죠. 가시면 업무대행사 직원이나 아니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니면 조합 쪽의 어떤 임원이나 직원이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시면 첫 번째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뭔 취소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당연히 자기네들은 잘 된다고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접수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도 아니에요. 접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됐다고 해서 이런 아파트 시행사업이 되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접수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호시된 구역을 말한다. 출처는 토지 이용 용어 사전입니다.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토지의 이용을 합리적이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정하고 결정하고 고시하는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지자체장도 있는데 주민들도 위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 이상 토지주의 동의만 필요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사업구역의 토지주들은 그냥 이런 것들은 쉽게 동의를 합니다. 내 땅 파는 것도 아니고 내 땅 사용 동의를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땅 잘 이용하도록 지구단위 계획구역 한다는데 동의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쉽게 이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한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미를 보시면 이거하고 아파트 짓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지으려면 땅 사고 짓고 분양 제일 중요한 게 땅을 사야 되는 거죠. 이 땅 사는 거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반 제한하는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는 진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 하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의는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땅을 사가겠다? 내 땅 사용 동의 해준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느냐?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한다 하더라도 이 시행사업이 잘 되느냐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철회, 취소 사유가 없다.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철회권이나 취소 사유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회, 취소 주장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리고 일단은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분양 대행사나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냥 월버무리고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철회 취소 사유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 철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토지 확보율 뭐 이런 100% 달성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 분양 상담사 잡아와라, 걔가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말씀드리면 분양 상담사는 분양 대행사 소속이고요. 분양 대행사는 그 시행사나 추진위원회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분양 상담사가 한 말이 있고 시행사나 추진위원회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 상담사 탓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자기네들 잘못 없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실제 제가 소송했던 판례에서도 분양 상담사가 이런 얘기 한 거를 시행사에게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게 당신 거 돈을 돌려줄 건데 다른 가입자 오면 주겠다 이런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되죠. 오케이 취소해 줄게. 근데 돈은 다른 사람이 네 자리에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장난인 게 다른 가입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러분 어쨌든 집에 돌아가셔서 기다리실 텐데 확인 안 됩니다. 확인 안 되고 이 조합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이 현장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미 확보된 현장 그 물건 말고 다른 신물건을 배정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 가입을 시키지, 이미 잡은 물고기한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환불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놓고 돈을 환불해준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끄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로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돼요. 정보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철회나 취소 청구 하려 가셔서 조합장이든 뭐 임원이든 뭐 분양 상담사든 분양 대행사 누구든 얘기하는 레파토리가 다 이런 걸 텐데 별로 영향가 있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럼 취소나 철회 행사에서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승소는 높은 확률로 가능합니다. 워낙 엉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런 조합들이 많기 때문에 승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을 찾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탁사한테 돈이 들어가요. 신탁사와 추진위원회 사이에는 자금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돈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신탁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다면 그 시행사가 조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이 있죠. 그거를 가압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는 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아예 불가능하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돈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아예 불가능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나서 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잘못되면 진짜 신용대출도 받아다 조합에다 갖다 바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거의 어떤 분들은 전화 오신 분은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분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였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첫 번째, 조합형은 절대로 가입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셨다면 30일 내에 철회권을 일단 행사하셔야 됩니다. 철회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가셔서 그냥 행사하셔도 돼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나중에 혹시 소송할 때 입증이 안 되죠. 녹음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 보내고 이 30일 날짜가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내용증명을 발송만 하면, 이 조합이 안 받았다 하더라도 30일 안에 발송만 하면 30일 안에 철회권을 행사한 걸로 보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행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내용증명에는 뭐 기타 다른 내용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취소나 해지라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돈을 계약금이 한 3천만 원 이런 돈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이거 어쨌든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계약은 살려두시면 여러분들 두고두고 고민되고 신경 쓰이고 자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에서 우편물 날라와서 분담금 내라, 의결권 행사해라, 사업 뭐 해라 이런 내용 오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거 계속 하실 거 아니면 소송해서 취소시키고 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조합 협동조합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 사업은 나라에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정말 많아요. 현재에도 지금 계속 생겨나고 계십니다. 다행히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나서 계약 체결하기로 하기 하루 전에 제 영상을 보셔서 가입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고, 그럴 때 보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 영상을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라에서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심지어 모집 신고도 안 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